정말 이용자도 이걸 네. 잘 이용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하셨죠? 마케팅은 굉장히 이제 저희의 가장 그 주 타겟이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정도까지 예, 예. 되시는 분들이세요. 예, 예.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학생분들도, 대학생분들도 있으신데 예. 회화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조금 쉽게 재미있게 회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메시지들을 조금 재미있게 녹여내다 보니까 벌써 입소문이 뭐 나고 입소문도 나기도 했고요. 내부의 디지털 마케팅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략적으로 고객의 세그먼트를 잘 분리해서 또 맞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밍글콘의 최종 사용자는 어린이들이고요. 어린이. 유아부터 초등 네.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마케팅을 집중하는 부분은 홈스쿨링 하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영어 관련된 교육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네네. 30대, 40대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주로 제가 세미나라든지 뭐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한다라든지 무료 워크숍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에서 재능 기부금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 경기도에서 감사패를 받다 보니까 그걸 약간의 좀 무기로 삼아서 학부모님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서 강의 이렇게 뭐 아니면은 SNS 통해서 네. 홍보를 하고 특히 첫 번째 론칭된 아이템이 민글콘 농구 영단어 240이니까 그걸 처음에 많은 이제 홍보를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한 다음에 플랫폼으로 조금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영어 교육에 초점을 네.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비슷한 소재로 많이 들어오는데 또 영어 그거에 대한 고민은 또 없으신지요? 전 고민 너무 많아요. 네, 사실- 경쟁사가 많다는 네네. 거잖아요. 경쟁사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대상이 어린이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다 보니까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거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사람들의 선입견이 이게 영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 누구나 하지 않나? 이렇게 영어에 대한 선입견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초기에 뭐 정부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보다는 영어이니까 영어. 좀 네. 독창성 아니면 독특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입견이 저는 사실 제일 좀 힘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 타겟팅을 한 이 사업 아이템이 향후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후에는 대상을 조금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약간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워진 사업 모델로 충실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출산 네. 문제까지 또 이렇게 예, 문제가 분명히 되거든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저희는 영어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의 최종 목표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을 좀 교환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마켓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영어로 시작했던 것은 가장 콘텐츠가 많고 국내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곳이 영어라고 생각을 영어죠. 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영어, 중국어로 시작은 했지만 네. 저희의 목표는 전 과목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목표고 전 과목이라고 하면 언어 외에 이제 뭐 네, 수학 맞습니다. 뭐 이런 네, 과학까지. 자격증 시장이라던가 네네. 온라인을 통해서 1대1로 고급 교육을 받아야 되는 과외 마켓으로 좀 넓힐 생각이고요. 영어로 시작하는 것은 저희의 약간 이 전체 시장을 볼 수 있는 네네. 첫 번째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도 결국에 교육 사업이잖아요. 네. 두 분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 사업에 대한 철학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하는 스타트업에게 또 철학이 필요하겠죠.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뉴질랜드 친구분이 한국어를 배워요. 모국어를 배우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한국말로 헬렌 경복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 설명해 줄게요. 경복궁은 우리나라 보물이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예.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네. 이 설명을 못한 이유는 경복궁에 대한 지식이 아하. 부족한 네. 거예요. 정보가 네. 없었던 거예요. 네. 그 랭귀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기 예. 때문에 에듀텍을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의 중요성,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그게 영어이든 중국어든 정보를 주고 지식을 줘서 아이들이 어떤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콘텐츠를 반드시 담보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는 테크놀로지가 붙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IT가 먼저 붙고 컨텐츠를 붙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있습니다. 실용적인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뭐 굉장히 동의하는 네. 바이고요. 심리학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사업은 교육 에듀테크 사업에서 굉장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네. 기술만 있는 사업도 반쪽짜리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교육만 있는 것도 이 시대에는 반쪽짜리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 자체는 교육이라는 것을 근본으로 하되 그 딜리버리 방법, 네.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라던가 혹은 게임 회사라던가 플랫폼 사업자들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해서 이 사람들이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읽고 이것에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 사업에 접목시켜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해서 두 가지를 잘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의 거부감 또는 또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시면은 네. 개선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브런치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쓴 글이 제목이 스타트업 B2B 영업자 혁신과 현실 사이라는 내용으로 썼는데요. 네네. 제가 굉장히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일들을 많이 진행한다고 하는데 혁신적이라고 했더니 실제 이것을 현장에 들고 갔을 때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네. 대중과의 괴리가 분명히 있고요. 저희 앱을 모 대학 교수님께서 미래에서 온 앱이다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개선된 것들을 가져갔는데 사용자가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저는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도 비슷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이나 뭐 교육 관련된 경우 입찰 건들도 굉장히 네네. 많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되게 큰 좋은 건으로 입찰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그러졌던 이유가 사업 실적이 그들의 원하는 거에 도달하지 못해서 네네네. 입찰을 아예 할 수가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지금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전에 없었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미팅을 가면 네. 1년도 안 된 기업 망할 것 같은데 계약을 할 수 있겠냐, 아하. 어떻게 개런티를 하겠냐라는 네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서 스타트업들을 평가하실 때 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라고 봐주신다면 네네. 이 사람들을 조금 더 믿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사실 욕심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제를 받을 때요. 네. 앞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생각들이 콘텐츠는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꼭 뭐 현란한 어떤 테크놀로지만의 기술은 아니고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또 구성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에듀텍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에듀텍에서도 분명히 테크놀로지 중요하지만 네네. 앞에 든 에듀케이션, 뭐 컨텐츠 아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이 부분도 충분히 기술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제일 저한테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네. 뭐